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이클 아이건의 책 독이 든 양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은 제목이 독이 든 양분입니다. 정서적인 독과 정서적인 양분은 종종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설령 이 두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도 둘 중 하나를 배제하고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분을 취하게 되면 독도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양분을 흡수하려면 정서적인 독소도 함께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상당한 양의 독소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정작 오염되지 않은 양분을 흡수할 기회들이 있어도 그 기회를 피하는 반응 양식을 발달시킵니다. 사람이 독소에 적응하다 보면 양분을 섭취할 기회가 와도 그 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당한 양의 정서적인 독소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독소가 섞이지 않은 양분을 아예 흡수하지 못합니다. 앨리스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앨리스는 자기 증오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앨리스의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증오가 냉담하거나 싸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증오에는 사랑도 섞여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부터 그녀는 자신이 집안의 희생양이라는 자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의 눈에는 그녀의 오빠가 가족의 모든 지원과 관심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의 이상화 대상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앨리스의 오빠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 내에서 앞으로 성공할 사람으로 기대되었고 또 큰일 할 사람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원자가 될 존재로 대접받는 가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앨리스의 오빠는 언젠가는 가족을 영광되게 해줄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앨리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대수롭지 않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앨리스에게 늘 경멸과 조롱으로 일관된 잔소리를 퍼부었고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런 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앨리스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딸이었습니다. 그나마 앨리스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너무 약해서 앨리스를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다시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머니에게 이끌렸습니다. 앨리스는 독이 든 양분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앨리스는 무관심과 격려를 공급해줄 어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어린 시절의 공포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면 앨리스의 감각기관이 계책을 부렸습니다. 앨리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언제나 어머니의 냄새를 환각으로 맡았습니다. 앨리스는 치료자인 나에게도 수없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개인 치료에 참석했고 또 한 번은 집단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내가 둔감하다고 나에게 격노를 터뜨리며 치료 과정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격분하고 치료를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치료를 그만두지 않았던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의 치료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앨리스는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늘 멸시당하고 이용되고 무시당하고 기본적인 비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앨리스는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독이 섞여 있는 사랑이 그녀를 손상시켰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앨리스에게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앨리스를 멸시하면서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앨리스가 자신의 정서적인 독소의 배출구가 되어주는 대가로 앨리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앨리스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감정이 오물통이 되었고 감정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앨리스는 가족이 준 독소가 뒤섞인 양분을 흡수한 것이 얼마나 그녀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앨리스는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 더미를 흡수했고 그로 인해 약해진 면역 체계는 그녀의 심리 생물학적인 토대를 파괴했습니다. 앨리스는 독소를 흡수하면서 살 수 없고 좋은 양분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심리치료는 일종의 혼합된 공기가 있는 공간이며 환자가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로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그 상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또 다른 공기 상황에서 심리적 허파를 차츰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녀는 길들여진 불건강한 것과 새롭고 건강한 것 사이의 갈등에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세월과 함께 앨리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삶을 세워나갔습니다. 앨리스의 경우를 보면 가정이 양분보다는 독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앨리스는 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 독소마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독소마저 섭취해야 됐던 거죠. 이제는 성장하면서 그 환경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양분과 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점점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